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다 먹어보고 제가 경험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1단계 드시고 2단계 드시는데 1단계는 비오유키소, 2단계는 글루타치온, MSM,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뭐 아미노산류 요런 정도인데 이거까지 오면은 이제 적당히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면 항산화제, 비타민 E, 셀레늄, 그 다음에 코큐텐, 아르기닌, 요것도 아미노산인데요. 여기까지 딱 먹으면 정말 엔진 돌듯이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3끼 그거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꼬박꼬박 다 챙겨 먹어버리면 몸이 너무 돌아간다. 네, 신진대사가 굉장히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고 1단계, 2단계까지는 잘 챙겨 먹는데 2단계에서도 비타민 B만 매 식사 때마다 먹을 필요 없고 아침이나 점심 때 비타민 B군 1개만 먹으면 됩니다. 1개. 네. 나머지는 이제 1단계, 2단계는 매 식사 때마다 다 먹는 게 옳다. 여기까지고요. 3단계에 넘어와서 코큐텐, 이게 이제 항산화제죠. 그죠? 코큐텐, 알파리포산, 비타민 E, 셀레늄, 아르기닌, 이런 것들은 돌아가면서 먹으면 됩니다. 어떤 거는 아침에, 어떤 거는 점심 때, 어떤 거는 저녁 때, 못 먹었으면 어떤 거는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2, 3일 동안 돌아가면서 먹으면 된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딱 이렇게 드셔보시면요. 몸이 돌아가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 네, 그렇게 먹고 난 뒤에 이제 고기능, 예를 들어서 뭐 갱년기 영양제, 골다공 영양제, 호르몬제, 효소 이런 것들을 챙겨 먹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렇게 먹으면 그럼 간에는 이제 이런 또 궁금증이 드는데요. 간에 관련 없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키토산, 유산균 이런 것들은 간에 가지도 않습니다. 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은요. 간에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간에 가서 간을 훨씬 더 좋게 해준다. 오메가3 이런 거. 간에 도움을 준다. 글루타치온 이런 거요. 항산화제 영양제. 그렇기 때문에 간하고 관련이 없는 또는 간에 있어야 간 기능이 훨씬 더 잘 되어지는 그런 영양제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나는 네 말을 믿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 드시다가 한 3개월 드시고 나서 병원에 가서요. 간 기능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뭐 돈 그렇게 많이 드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간의 기능 수치를 좀 봐가면서 또 드셔도 되고요.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내 몸에 더 이롭다. 음식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렵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기대 수명 짧았습니다. 그 이유가 영양의 문제였다라는 거지 의학의 발달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양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고 생긴 문제를 고치려고 의약품으로 고치려고 할 때 고쳐지느냐라는 겁니다. 영양이 부족한 상황에서는요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영양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영양을 제대로 섭취를 한 뒤에도 잘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 의약품의 손을 빌리는 거다. 이렇게 잡아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뭐 예전에 영양제를 안 먹다가 갑자기 영양제가 점점 지금 늘어나고 계실 건데요.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과학의 발전입니다. 의학의 발전이 아니라 과학의 발전입니다. 과학의 발전, 영양의 발전에 의해서 영양제를 먹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알게 돼버린 거죠. 최근 한 20년 동안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어져 버렸고요. 알게 됐다 보니까 이제 먹게끔 되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30년, 50년 전의 이야기를 해서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네. 많이 알게 되었으니 이제 열심히 챙겨 먹는 게 맞다. 그리고 챙겨 먹는 게 어떻게 그럼 그게 다 타당성이 있느냐, 네. 또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그거는 본인들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비타민C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만 먹어보다가 2개, 3개, 4개, 5개 늘려도 보시고요. 줄여도 보시고요. 염분도 지금 저염식 하시고 계시는 분들 좀 늘려도 드셔보시고요. 늘려서 먹는 게 한 뭐 일주일이나 2주일만 늘려서 드셔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염식 해라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만 맞는 말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네. 다 거짓말입니다. 저염식 다 거짓말입니다. 네, 전혀 저염식은 아니고요. 적당한 양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영양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당량을 먹으면 되는 거지. 너무 많이 먹어도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된다. 그런데 영양제가 너무 많이는 얼마고 너무 적게는 얼마냐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박스에 적혀 있는 양도 있고요. 그걸 믿고 먹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보다 좀 많이 먹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한데,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은 많이 먹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니까 드셔보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자료, 영상, 또 다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도 들어보고 판단을 해 가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맹목적으로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안 먹고 있거나 영양제 먹으면 효과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안 먹거나 그러면 나만 손해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골고루 잘 챙겨 드시고요. 영양제도 골고루 잘 챙겨 드시고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체크를 좀 하셔서 더 발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채팅창에 질문 올라와 있는 거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하고요. 네, 야, 이 소리 안 나가니까는,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네요. 네, 아유,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채팅창에 빨리 답변이 아닙니다. 참. 질문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자, 채팅창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행운사나이님 반갑습니다. 정우동님 반갑습니다. 한민지님 반갑습니다. 김금숙님 반갑습니다. 비오유키소 마그네슘 소화요소제 아미노산 복용 중입니다. 속이 편안합니다. 그러시죠. 네, 역시 속이 편하게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를 먼저 먹어야 일반적인 음식도 소화가 잘 돼서 영양이 잘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제를 또 다른 영양제를 먹어도 그 영양제도 흡수가 잘 되어진다라는 거죠. 새뜨기님 안녕하십니까. 새뜨기님께서 또 이렇게 질문을 적어 주셨네요. 박사님, 식사할 때 국을 먹으면 또 밥을 다 먹고 바로 물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잘 안 된다고, 식사 후 30분 후에 물을 마셔야 된다고들 하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자, 이런 이상한 소문이 예전부터 많이 퍼져 있었죠. 자, 화학을 알고요. 화학, 물질의 농도를 알고 화학 반응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만 알아도 그런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저런 얘기 하시는 분들 화학을 모르는, 즉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들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좀 단순하게 말을 하면 화학물질인 겁니다. 물질이에요. 뭐 물론 생물로부터 나와서 생화학 물질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물질입니다. 물질과 물질은 녹아 있어야 반응을 하고요. 녹아 있어야 반응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거나 국물을 먹으면 농도가 묽어지기 때문에 이 반응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발상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맹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물이 없고 국물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에 물이 없고 국물이 없으면 그냥 건더기가 있는 거죠. 입자가 있는 거죠. 갈아져 있는 입자가 있는 거죠. 입자는요, 녹은 게 아닌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전제를 두는 게 이렇게 들었죠. 액체 상태로 녹아 있어야 된다. 음식이 녹아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녹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녹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농도가 진해야 되고 온도가 높아야 되고 그래야 반응을 잘한다라는 건데, 농도가 진하고 온도가 높아야 되는 그 전제가 뭐냐면 녹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녹으려면 액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나 국물이나. 이게 있어야 녹습니다. 그런데 밥 알갱이하고 반찬밖에 없어요. 자, 밥 알갱이하고 삼겹살하고 만나서 서로 있습니다. 위장 속에. 녹나요? 네. 위산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위산의 양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산으로 저 국물을 먹지 않으면 염분이 충분하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위산이 부족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물을 먹는 이유는 희석을 해가지고 보는 손해보다 염분을 안 먹어가지고 일어나는 손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국물을 먹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염분 때문에. 그러니까는 국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염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시는데요. 물을 뭐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식사 후에 뭐 머그컵에 반잔 정도 드시지, 뭐 그것도 한 잔 정도 잘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물의 양이요, 내 위장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녹아 있는 상태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게 위산이 엄청나게 많이 희석이 되어지고 소화효소제가 엄청나게 많이 희석이 되어지느냐? 아닙니다. 화학을 제대로 알면요, 그 물이 그만큼 들어와가지고 이걸 희석을 얼마나 시키느냐라는 건데요, 거의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는요, 정말 조금만 있어도 소화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희석이 많이 되어져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많이 드시고요, 국물 드시고요,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그 다음에 위산을 만드는 소금과 비타민C 잘 드시면 소화시키는데 문제가 없죠. 지금까지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전화가 오는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 많이 먹고 국물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요, 소화가 다 잘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먹고 소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채떡이님,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그분한테 가서 제가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정말
카드라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사실인 것으로 믿으시면 지혜롭지 못합니다. 네, 어쨌든 네, 이런 그 세상에는요 거짓말이 너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잘 골라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김혜영님, 저희 어머니께서 고혈압, 간염 복균자인데 오메가3 드시니 자꾸 변비가 생긴다고 하네요. 자, 이거 오메가3를 먹으니까 변비가 생긴다라는 건데 오메가3만 먹고 있는 건죠. 저는 비오유키소를 다 먹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메가3만 먹어서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비오유키소를 다 드시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을 적게 드시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염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같이 드시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금숙님, 식전 키토산 식후 바로 오메가3 먹어라 하는데 키토산이 지방 흡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메가3까지 흡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메가3 흡착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식사하기 전에 키토산, 비타민C,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유산균 이런 것들을 다 먹어 놓으면 비타민C와 키토산이 내가 섭취한 음식물들하고 반응을 미리 다 합니다. 네, 반응을 해서 이미 반응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메가3가 들어왔는데 오메가3가 키토산하고 붙으려고 해도 오메가3가 키토산하고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키토산 분자에 염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소금에 염소가 붙어 있고요. 염소가 붙을 자리에 또 비타민C가 붙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이 거기 와서 붙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거하고 반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붙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사 후에 먹어라 라는 거고요. 물론 그게 걱정이 되시면 식후 30분이나 식후 1시간 정도 뒤에 먹어도 되고요. 공복에 오메가3를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드실 수 있으면 그렇게 드십시오. 네, 그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바쁜 세상에요. 저렇게 먹으라고 그러면 안 그래도 영양제를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까먹고 안 먹고 이러는데요. 네,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 그러면요. 안 먹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낫고요. 예, 저렇게라도 먹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드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시간을 벌리는 게 더 나을 수는 있어요. 나을 수 있다는 거는 그냥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것 뿐이지 특별히 뭐 큰 영향을 준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그 국물 먹으면 그 다음에 그 물을 마시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 지금처럼 키토산 오메가3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데요. 이런 이야기 제가요 질문을 1000번도 더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네,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다른 영상들도 좀 참고로 해서요.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네. 간암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키토산이 좋을까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키토산은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빠져나가고 간으로 가지 않는 식이섬유질이다. 그래서
간에 부담을 전혀 주지 않는다라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키토산이 각종 물질들을 붙잡고 빼내버립니다. 물질 간으로 가가지고 분해시키거나 독성을 제거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일이 줄어든다. 우리가 섭취한 것들을 자꾸 빼내주면 간이 해야 되는 일이 줄어든다. 이런 것 때문에 간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키토산을 많은 사람들한테 먹여봤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기능을 해주는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 위장을 편하게 해준다. 두 번째 간입니다. 간에 굉장히 좋습니다. 간이 제일 빨리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같이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그 효과를 잘 보시려면 키토산을 녹여서 용액으로 먹는 겁니다. 키토산 용액 만드는 방법 영상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질문 봐볼게요. 김혜영님, 용융소금 먹은 지 2주 정도인데 커피를 마시면 늘 속이 묵직했는데 지금은 거의 크게 신경 안 쓰일 정도로 좋아졌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김혜영님. 네. 손한곤님, 소화가 잘 안 됐는데 박사님 말씀대로 비타민C를 먹었더니 소화는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드시고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전부 다 드시면요. 지금까지 소화가 안 돼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건강한 몸, 점점 튼튼한 몸이 되어져 갈 것이다 라는 건데요. 꾸준히 비오유키소를 계속 잘 좀 드셔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수연님, 비타민C 치질에도 정말 효과 있어요. 네, 당연히 순환, 신진대사 이런 것에 비타민C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드시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치질이신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 찜질을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샤워기 같은 걸로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한다, 아니면 목욕을 한다. 목욕입니다. 샤워 말고.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순환이 잘 되고, 순환이 되어지면 재생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치질의 경우에는 이 관략근으로 꽉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여기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각종 영양제를 잘 섭취를 해보시면, 특히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잘 드셔보시면 여기서 발생하는 염증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열심히 드셔서 효과를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5분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민폐를 많이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소리가 나가지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채팅창 또 계속 읽어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영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남편이 당뇨라 비타민C, 키토산 식사 전 각각 세 알씩 먹고 있습니다. 당뇨 때문에 살 빠지는지 아니면 키토산 때문에 살 빠지는지요?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지금 드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먹는다고 바로 살 빠지는 거 아닙니다. 네, 처음에는요, 변이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토산 때문에 변이 많이 나간다. 키토산을 3알씩 먹으면 변이 굉장히 양이 증가하고요. 변이 많이 나간다. 그것 때문에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체중 감소로 인해서는 한 2kg 정도까지만 빠지고 안 빠집니다. 네. 그런데 2kg가 아니라 3kg, 4kg, 5kg 이렇게 자꾸 빠지면 당뇨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요. 살 빠지는 거는 변이 빠지는 건 빠지는 게 더 좋은 거고요. 지방이 빠지면 빠지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맞고요. 그 다음에 당뇨 때문에 빠지는 거면 그건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죠. 한 달 동안에 2kg 정도 빠졌으면 더 이상 안 빠지면 키토산 때문에 빠진 게 맞고요. 변이 많아졌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당이시면 키토산 2알 아니면 3알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당뇨의 경우에는 이제 뭐 3알 정도씩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조절해 보시고요. 당뇨가 좋아져야 좋은 거잖아요. 살 빠지는 게 별로 안 좋은 건가요? 예. 당뇨가 나아지는 게 더 중요하지 살 빠지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예. 나빠지는 것에 있어서는 당뇨가 좋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더라도 키토산을 챙겨 먹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키토산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 크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몸이 건강해져야 살이 찌고요. 몸이 건강해지면 뚱뚱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게 되어져 있고요. 키토산은 그런 걸 조절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중이 처음에 갑자기 주는 거는 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요. 좀 고민스러우시면 상담 신청을 좀 해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제가 알 수 있지 않아서 알고 있지 못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지금 어렵네요. 그 다음에 강수현님, 비오유키소 하면 입안에 침이 많아진답니다. 꾸준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수분이 증가하겠죠. 네. 영영님, 혈당도 많이 좋아졌는데 남편이 살이 빠지네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살이 빠진다라는 게,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요. 체중이 몇 킬로 줄었는지, 그거를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이 빠지는 거는 뭐 결코 뭐 나쁜 건 아니고요. 일단은, 당뇨가 있어서 그런 건지 키토산 때문에 그런 건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잘 조절해 보시고요. 지금 질문의 내용이 너무 단순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을 좀 해보세요. 고민이 되시면. 송정옥님, 암 환자 키토산 먹으면 안 좋다는 선생님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저는 키토산을 전공한 사람, 전공이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좀 그런데요. 석사, 박사 과정에 연구 논문을 키토산으로 썼고요. 그 이후에도 쭉 키토산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뭐, 누가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키토산 연구를 한 사람이냐, 키토산을 먹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안 좋다는 얘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안 좋다, 비타민C가 안 좋다, 뭐든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다 들으려면 결국은 여기 가서 묻고, 아니네, 저기 가서 물으면, 아니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이제, 할 수가 없죠, 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건데요. 직접 경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안 좋다라는 게 뭘 안 좋다고 하는 건지를 좀 알아봐 보세요. 뭘 안 좋게 하는 건지.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엄청 많은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암 환자가 키토산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토산이 면역과 관련되어져 뭐 면역에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거는 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논문들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뻔하지 않습니까? 키토산 연구한 사람이고 키토산에 관한 것만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저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그리고 키토산 연구한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물어보세요. 근데 정말 키토산 키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한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물으면 뭐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어떻게 뭐 제 말만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서 실천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자, 오늘 주말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